안녕하세요. 코드덤입니다. 오늘은 사지선다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각 문제 번호가 뜨고요. 그리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지선다형 보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gravity는 중력이죠. 자, 3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답 여부를 알려줘요. 자, 문제 2번으로 해서 자, 이렇게 퀘스천 번호가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된 답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답입니다 라고 해서 실제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자, 종료 시에는 0이죠. 자, 제가 0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가 종료되었습니다. 총 몇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지 알려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원 리스트와 랜덤 모듈을 사용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그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random.sample이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지선다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위에 제가 A라는 리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복하지 않고 3개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import random으로 먼저 랜덤 모듈을 하나 불러올게요. 그리고 오늘 사용해 볼 명령어는 random.sample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자, 이 안에 A라는 리스트에서 제가 중복 없이 3개의 값을 추출해 오고 싶다면 이렇게 a,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출해서 제가 b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볼게요. 자, 그리고 이 b를 출력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a라는 리스트에서 총 3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리스트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명령어가 바로 random.sample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오늘은 이 random.sample을 활용해서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2차원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몇 개의 영어 단어를 넣어뒀는데요. 자,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영어 단어와 뜻으로 구분을 해뒀습니다. 사지선다 보기 항목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random.sample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랜덤 모듈을 불러야 되겠죠? 자, 랜덤 모듈을 불러오고요. 자, 멀티 초이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random.sample이라는 이 명령어에 먼저 데이터를 추출할 리스트 명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총 몇 개의 항목을 추출할 건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보기가 사지선다로 총 4개의 보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리스트에서 총 4개를 추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프린트를 해서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멀티 초이스를 추출을 해서 F5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식으로 중복 없이 4개의 항목이 리스트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멀티 초이스라는 리스트에 담깁니다. 자, 이렇게 먼저 보기 항목을 정해두고 이 중에서 하나의 항목을 저희는 문제와 정답으로 출제를 해줄 거예요. 자, 이 4개 중에서 한 가지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문제로 출제해 줄 거예요. 총 4개 중에서 실제 문제가 될 한 개의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answer inde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곳에 랜덤 문제를 하나 추출해서 담아줄 거예요. 총 4개의 항목 중에서 저희는 한 개를 뽑아서 문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인덱스 3번까지 수 중에서 랜덤으로 추출해서 실제 문제가 될 그 인덱스를 뽑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로 한번 문제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f스트링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무엇무엇의 뜻은 이라고 해서 자, 이 안에 들어갈 항목은 바로 이 멀티 초이스라는 이 리스트에서 바로 이 answer index 번째에 있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멀티 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answer index를 한번 출력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F5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나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바로 영어, gravity라고 하는 이 영문만 가지고 와서 문제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이 문제는 바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뒤에 0번째 인덱스 이 부분만 추출해서 빼줄 겁니다. answer 인덱스를 가지고 오게 되면 문제와 정답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만 추출하기 위해서 0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보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보기는 for 구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for I in range로 총 저희는 4개의 보기가 있기 때문에 4번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처음에 번호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F 스트링을 사용해서 적어줄게요. 자, 번호는 여기 있는 이 I는 0번부터 시작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1번부터 보기 항목이 시작될 수 있도록 I 플러스 1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는 멀티 초이스에서 I번째 항목을 각각 계속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I번째 항목을 가지고 올 때 영어와 한글이 있을 때 저희는 한글만 띄워서 보여줘야 되겠죠? 한글은 바로 인덱스가 1인 값입니다. 그래서 멀티 초이스에 I번째 항목에서 바로 한글인 첫 번째 인덱스만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게요. 자, F5번을 눌러서 자, 이렇게 출력하면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한글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저희가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기를 출력하고 나서 아래쪽에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저희는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유저 인풋으로 입력을 받을게요. 자, 이렇게 정답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이 문구를 띄워줄게요. 자, 이제 정답은 번호로 입력이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숫자로 입력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int로 저희는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는 정답인지 아닌지 채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저 인풋이 저희는 이 answer 인덱스, 바로 이 번호가 정답인 거죠. 이 answer가 바로 정답인데 이 answer는 0, 1, 2, 3까지 있는 거죠. 바로 인덱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보기는 I 플러스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의 정답은 answer 인덱스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번호는 answer 인덱스에서 1을 더한 값이 실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인풋이 answer 인덱스에 플러스 1을 한 값과 동일한지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만약에 동일하다면 이때는 정답인 거죠. 자, 정답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자, 프린트로 오답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면서 실제 정답도 알려줄게요. 자, 정답은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때 정답은 바로 answer 인덱스에 더하기 1을 했는 번호겠죠. 그래서 몇 번입니다 라는 형식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F5번 눌러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gravity의 뜻은 바로 2번 중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입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이 돼요. 자, 이번에는 오답 처리가 되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답을 출력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전체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코드를 완성해 봤는데요. 이 퀴즈를 사용자가 중단하기 전까지 무한 반복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while문의 조건으로 사용해 줄 변수를 먼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퀴즈 o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true라는 값을 넣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while문에 이 퀴즈 on이 true인 동안 계속 아래쪽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이 코드를 들여쓰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퀴즈 on이 언제 종료가 될 거냐면 사용자가 0이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인풋에 종료 표시를 넣어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에 if 문이 조금 변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유저 인풋 값이 0이라면 그때는 이 퀴즈 on이라는 이 값을 false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elif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문제 사이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하나씩 넣어두겠습니다. 자, 스코어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스코어는 처음에는 0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정답입니다 라고 정답을 맞출 때마다 스코어를 1점씩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퀴즈가 종료되고 나면 프린트 함수로 띄워주겠습니다. 자, 퀴즈가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간단하게 띄워주고 여기에서 스코어를 알려줄게요. 자, 점수를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F5번을 눌러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위에 뜨고 자, 정답을 입력하세요 라고 떠있죠? 자, 4번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처리되고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뜹니다. 자, 이번에는 0번을 눌러서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퀴즈가 종료되었습니다. 점수는 1점입니다. 자, 이렇게 퀴즈가 종료되고 점수를 알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 문제마다 앞쪽에 자, 문제 1번, 문제 2번 형식으로 문제 번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 문제 번호를 넣기 위해서 자, 아래쪽에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퀴즈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 0번으로 시작을 하고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퀴즈 num을 하나씩 증가시켜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가 실제 출제될 때 자, 이때 자, 문제 몇 번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 퀴즈 num 이런 형식으로 문제 몇 번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문제를 출제를 해줄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아래쪽에 점수를 표현하는 이 구간도 자, 몇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췄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총 맨 마지막은 이제 문제를 풀지 않고 종료만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를 뺀 퀴즈 num -1로 처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총 퀴즈 num -1 문제 중 자, 총 몇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지를 자,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문제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몇 번인지를 위쪽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0을 눌러서 종료를 하게 되면 자, 퀴즈가 종료되었습니다. 총 2문제를 풀고 이제 2문제를 맞췄습니다 라고 해서 전체 맞춘 문제 개수를 표현해 줍니다. 자, 틀린 문제를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0번 종료를 누르면 이제 2문제 중 1문제를 맞춘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사지선다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방식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예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